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다이어트,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실수, 나도 모르게 휘둘리는 감정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의지만으로는 습관을 바꾸기 어려울까요? 그 답은 우리 마음속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심리학을 알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심리학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렵고 복잡한 학문 아니면 상담실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장면. 하지만 사실 심리학은 우리 삶 그 자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습관, 감정, 인간관계까지 모두 심리학이 작용하는 영역이에요. 심리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저 책 속에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탐구하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 심리학을 알면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심리학은 인간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광고와 마케팅에서의 소비자 심리학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 왜 계산대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긴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일부러 동선을 길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더 많이 보도록 설계한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충동적으로 제품을 더 집어들게 되죠. 또 어떤 제품은 같은 품질이라도 포장 디자인 하나로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게 더 좋을 거야 라고 믿어요. 이게 바로 후광 효과입니다. 연애와 인간관계에서 사회심리학입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몇 초 만에 호감이 가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에 영향을 줘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즉, 첫인상이 좋으면 이후에도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반대로 첫인상이 나쁘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지죠. 공부법과 학습에서 인지심리학입니다. 혹시 밤새도록 벼락치기 해본 적 있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험이 끝나면 기억이 싹 사라지죠. 이는 우리의 뇌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해서 일정 간격으로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분산학습 효과라고 해요. 성공과 동기부여에서 동기부여 심리학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심리학에서는 동기부여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눕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보상이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가 외적 동기이고,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경우가 내적 동기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내적 동기가 강할수록 목표를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왜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내면에서 동기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심리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광고, 쇼핑, 연애, 공부, 성공, 어디에서나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 심리학을 배우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반응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더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들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선택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무의식이 우리를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순간 옛 추억이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맡았던 어떤 냄새가 갑자기 기억을 소환한 적은요. 이런 경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을 통해 무의식이 삶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빙산의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이 의식, 그리고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우리의 감정, 행동,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이걸 원해서 했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어릴 때 형성된 기억과 감정, 그리고 억눌린 경험들에 의해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이드, 자아, 초자아로 설명했어요. 이드는 본능적 욕구, 즉 아주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배가 고프면 당장 먹어야 해 라고 소리치는 부분이죠. 초자아는 도덕적 기준, 즉 사회적 규범, 도덕, 부모님이 가르쳐준 가치관이 담긴 영역입니다.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아는 현실적 조정자, 즉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본능과 도덕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행동하도록 조절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배가 고프지만 식사 시간까지 참는 것은 자아가 본능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야식을 참지 못하고 폭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아가 약해지고 이드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은 어디서 올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프로이트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무의식을 바라봤어요.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융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적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이를 원형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보호자이자 따뜻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영웅서사에서 항상 비슷한 유형의 영웅이 등장하는 것도 집단 무의식의 영향이죠.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강력한 심리적 패턴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감정, 선택, 인간관계까지도 좌우합니다. 무의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입니다. 어릴 때 강아지에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개를 보면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심해지면 대인관계에서도 특정한 패턴을 반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광고와
마케팅에서의 무의식적 설득입니다. 여러분이 TV 광고를 볼 때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 나도 행복해질 것 같아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특정한 냄새나 음악이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노래를 오랜만에 듣고 갑자기 과거 기억이 떠오른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특정한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사람이나 장소가 떠오른 적은요? 이는 무의식 속에 저장된 감정과 기억이 냄새나 소리를 통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스스로 의식적으로 결정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무의식이 작용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걸 아셨나요?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 감정, 사회적 학습, 그리고 무의식적인 신념들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무의식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이해하고 그 작용을 알아차린다면 더 이상 무의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시작한 지 3일 만에 포기. 운동해야지 다짐했는데 어느새 다시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자. 시험 공부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틀고 있는 내 모습. 왜 우리는 작심삼일을 반복할까요? 왜 어떤 행동은 쉽게 습관이 되고 어떤 행동은 유지하기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의 행동은 이 지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뒤에는 강력한 심리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그리고 습관을 쉽게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의 행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 보상, 환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 습관을 형성하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반복되는지 연구했어요. 그 중에서도 파블로프와 스키너의 실험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알려줍니다. 심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벨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 결과 강아지는 벨 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즉, 벨 소리라는 자극에 침 흘리기라는 반응이 습관으로 형성된 거죠. 이 실험은 우리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핸드폰 알림만 울려도 손이 먼저 가는 이유, 카페에 가면 자동으로 커피가 마시고 싶어지는 이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무조건 TV부터 켜는 이유. 이처럼 특정한 자극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행동에 특정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쥐를 이용한 실험을 했어요. 그는 쥐가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장치를 만들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쥐는 레버를 누르면 보상이 온다는 것을 학습하고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레버를 눌렀을 때 전기가 흐르는 벌을 주면 쥐는 다시는 레버를 누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보상과 벌이 행동을 형성하는 원리, 즉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서 계속 먹게 되는 것, SNS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져서 계속 업로드하는 것, 운동 후 개운한 기분을 느끼면 운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 모두 보상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다이어트, 공부, 운동 같은 좋은 습관은 유지하기 어렵고 야식 먹기, 게임하기, 늦잠 자기 같은 나쁜 습관은 쉽게 자리 잡을까요? 바로 보상이 즉각적인지 아닌지의 차이 때문이에요. 나쁜 습관은 즉각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야식을 먹으면 바로 맛있고 행복하다. 게임을 하면 즉시 재미있다. SNS를 보면 즉각적인 자극을 받는다. 좋은 습관은 보상이 늦게 옵니다. 운동을 해도 당장은 힘들고 땀만 난다. 공부를 해도 바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해도 당장 몸무게가 줄지 않는다. 즉, 나쁜 습관은 즉각적인 보상이 있고 좋은 습관은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 나쁜 습관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좋은 습관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을 형성하는 4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습관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위에 미리 꺼내놓고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공부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고 운동 후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보상으로 먹어보세요. 셋째, 습관을 쉽게 만들어라.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일단 매트만 깔자로 시작하기. 공부를 시작할 때 책상에 앉아 5분만 해보자로 접근해보세요. 넷째, 습관을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운동 후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면서 성취감 느끼기. 다이어트 중이면 변화하는 몸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동기부여를 해보세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우리가 직접 습관을 바꿔볼 수 있는 실험을 해보세요. 30일 동안 작은 습관 바꾸기 도전을 해보세요. 하루 5분씩 책 읽기, 아침에 10분 스트레칭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핸드폰 없이 10분 동안 조용히 명상하기. 작은 습관이지만 30일 후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습관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습관 형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셨나요? 습관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의 원리를 이용하고 환경을 바꾸고 작은 변화를 지속하면 우리는 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심리학을 알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감정, 습관, 행동 뒤에는 심리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과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만 인식하면 바꿀 수 있다. 과거의 경험과 감정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보상의 원리를 활용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행동 패턴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해 볼 작은 습관이 있나요?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만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하나 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